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산업부가 독자적으로 북한 원전 건설 계획을 검토했다는 해명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권의 의혹과 불법을 감시하는 야당을 향해서 집권 세력이 일제히 색깔론, 북풍몰이 같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은 후궁, 집단적 조현병, 북풍공작, 이적행위, 한일 해저터널, 위음모론, 이제는 성폭행 프레임 씌우기 지침 하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목소리 차례로 들으셨어요.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색깔론을 뒤집어 씌운다며 비판했지만 정작 대정부 질문 가이드라인 문건에서는 성폭행을 포함해 일관된 프레임을 씌우라는 내용을 넣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꾸만 서로에게 무엇을 씌우려 하는 혼란스러운 정치판이죠.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김종대의 뉴스업 잠시 후 출발합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아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눈 소식이 들리죠? 제 눈은 좀 나빠졌습니다. 네. 네. 눈이 오면은 눈이 좋아져야죠. 눈이 온다. 네. 눈이 오면은 또 길이 막히고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됩니다. 예. 글쎄 눈 소식이 들리는데 이번에만큼은 지난번 대설 때 그 교통대란 이런 네. 사태가 미리미리 좀 예방이 됐으면 그 좋겠습니다. 화산 폭발로 좀 녹여주세요. 얼어붙어 버리는 빈판길을. 당시에 제가 피해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집에 가지 못하고 예. 서울 사는데 서울 모텔에서 잤던. 아 그 뚜껑이 열렸겠네. 폭발했습니까? 폭발해서 녹였습니까? 네, 근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눈앞은 또 안경을 쓰고 있으니까 뭐 김이 지금 서리고 그 말 잘하는 화산이 네. 지금 더듬거리고 있어요. 그때의 악몽이 되살아나니까. 악몽이 되살아나서. 그날 제가 이제 화사님하고 똑같은 데 있었는데 예. 다만 저는 이제 1시간 일찍 집에 갔고 예. 화사님은 1시간 늦게 가는 바람에 저는 귀가를 했고 화사님은 귀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씨 평론은 우리 앞으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문제는 오프닝에서 소개해 드린 대로 바야흐로 프레임 전쟁입니다. 자 빙하, 이 뉴스에서의 어떤 프레임 전쟁, 지금 이 여야 간에 진행되는 이 공방 비밀이 뭡니까? 이 프레임 뉴스의 비밀은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네. 자꾸 생각나요. 아니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자꾸 생각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렇다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죽겠네 아주. 아유 자 좋아요. 뭘 생각하지 말지 이걸 얘기하는 자체가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성폭행 프레임이 이게 무슨 소식인지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원내 행정국이 작성한 문건이 이제 지금 유출이 됐다 이런 건데요. 네. 대정부 질문 사전 전략회의 관련 보고서 이걸 만들어서 예. 이 대정부 질의에 나서는 이제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다는 건데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관된 프레임 씌우기 전략을 구사해라. 예. 특히 반기업, 반시장 경제, 반법치주의, 성폭행 이런 프레임 씌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예. 재보선을 앞두고 이 대정부 질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전략을 이런 식으로 세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문건 지금 상당히 날카로운 여야 입장들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뭐 이게 뭐냐.
정부 답변은 그러면 들을 필요가 없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거냐 뭐 이런 반응이 많이 나왔고요. 네. 이게 여당은 뭐 여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세균 총리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대정부 질의에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당사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고 싶지 않고 이게 차라리 가짜 뉴스였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인데요. 예. 반면 이제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문제냐라는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이 재보궐선거가 뭐 그렇게 된 걸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당이 잘못한 것들을 강하게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전략을 짠 것인데 예.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뭐 이런 거죠. 제 생각에는 대정부 질의에 임하는 원내 전략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정당 입장에서 짤 수 있습니다. 그건 예. 이제 맞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장 우려되는 게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주장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정해놓고 이 프레임에 끼워 맞추느라 예. 정말 정부에 물어야 될 것들을 못 묻게 된다든지 예. 정말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지나치게 된다. 이러면 문제인 건데 예. 지금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뭐 지금까지 대정부 질의라는 건 많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예. 항상 뉴스를 통해서 그걸 지켜보는 관객에 지나지 않는 이런 기분으로 이제 그거를 뭐 남일처럼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지 말고 더 잘 질문하기 위해서 더 문제를 잘 제기하기 위해서 전략을 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쪽의 태도를 보면 네. 이 문건이 유출된 것이 썩 나쁘지 않다. 이런 기색도 좀 느껴져요. 어째서요? 문건에 있는 내용이 전파됐다는 것이고 아하.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유포되고 말았다. 예. 즉 이게 코끼리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유포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당황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한편으로는 이 문건에도 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쪽에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던 게 예. 프레임이란 단어를 직접 거명을 했던 것이죠. 예. 예, 근데 보통 최근에 프레임이란 말이 많이 쓰여지면서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예. 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통용이 되거든요. 아하. 근데 굳이 프레임이란 말을 거론을 해버린 것은 예. 이쪽에서 뭔가 계략을 꾀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논쟁을 할 때는 비판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프레임이라는 거는 가둬버리는 그 반대의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물을 단순화하고 양분시켜서 A냐 B냐 선택을 강요해버리는 예, 이런 면에서 비판 정신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이런 게 프레임이란 말로 나온 거 아닐까요? 뭐 그것이 바로 이 김종대의 프레임입니다. 네. 아, 그래요? 김종대의 프레임에 대한 프레임. 예, 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프레임이다. 예. 이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프레임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 일반적으로 프레임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냐? 예. 조지 레이코프라는 뭐 미국의 학자가 대중화시킨 말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세상을 보는 어떤 인식의 틀을 얘기하는 건데 예. 우리가 뭐 틀이 없이 세상을 볼 수는 없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에 그치는 그런 뭐 의미는 아니고 이걸 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 예. 이걸 얘기하는 대표적인 책 이름이 이제 지금 계속 얘기를 했지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이제 책입니다. 예. 그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코끼리는 어디서 그럼 튀어나온 거냐? 예. 이게 사실 코끼리가 미국 공화당의 상징 동물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마크도 코끼리 마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끼리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즉 공화당이 뭘 잘했고 잘못했고를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 남는 건 코끼리만 기억에 남는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 코끼리의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싶으면 아예 다른 얘기를 해라 처음부터. 이게 이제 이 책에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결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뭐 코끼리냐 뭐 여기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 한편에 코끼리가 있으면 다른 편에 당나귀가 있거든요. 예. 민주당이 당나귀 아닙니까? 아하. 근데 이것도 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왜 공화당은 코끼리고 예. 예, 민주당은 당나귀냐? 왜? 안 궁금하십니까? 아니 왜 그렇게 작아지게 코끼리에 비하면은 당나귀 왜소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당나귀 좀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앤드류 잭슨 7대 대통령인가요, 미국의? 예.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의 정치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 그 전까지에 이제 좀 유명인들, 이런 뭐 유력한 어떤 집안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 군인 출신이고 보통 사람 이미지를 가진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예. 이제 정권을 잡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 선거를 할 때 이 반대편에 있었던 앤드류 잭슨 반대파들이
이 이름을 이용해서 말장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앤드류 잭슨은 잭 S다. 네, 이건 뭐냐면 이 단어는 뭐 수탁나기라는 뜻도 있지만 또 멍청이라는 욕으로도 쓰이는 단어인데 이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앤드류 잭슨을 막 모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앤드류 잭슨 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냐? 당나귀는 근면하고 성실한 동물이다. 이렇게 프레임으로 받아친 건데 사실 그게 앤드류 잭슨이 근면하고 성실하다라는 이미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잭슨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와일드한 멍청이어도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앤드류 잭슨이 선거에 이긴 거고요. 반면 코끼리의 경우에는 코끼리가 사자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한테 깜짝 놀라서 넘어지는 만평을 누가 그리면서 공화당이 야 이렇게 약하고 겉보기에만 이렇게 크고 그렇지 공화당이 사실은 내실이 없어 이런 얘기가 막 시작이 되면서 풍자가 많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은 무슨 소리냐 코끼리는 위험 있고 점잖고 힘이 강한 동물이다 우리 공화당 그런 당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소용은 없고 넘어지는 코끼리만 생각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 언어의 상징 효과, 언어가 구성해내는 이 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상대방이 프레임에 말려들면은 우리가 헤어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알려주는 교훈이네 이것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보 정치를 지지하는 책인데 진보가 집권하려면은 계속 공화당이 이걸 잘못했고 이게 문제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 끝이 없다. 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인 거죠.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참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당원들이 이 책 많이 읽는 거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다들 다들 구해서 읽더라고. 그 바람에 책 많이 팔렸습니다. 자, 우리 정치 그만큼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담론에 민감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정치도 프레임 얘기가 많은데 이게 가장 고전적인 프레임은 색깔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원전 문건에서 이적행위 이 단어를 통해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아주 고전적인 용어죠.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도 핵무기 재료가 될 수 있는 원전을 우리나라에서는 폐기하자고 하더니 북한에는 새로 지어주는 안보상의 계획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뭐가 사실이라는 게 나 참 이게 이런 게 바로 프레임인 거죠. 그렇습니다. 강요해버리잖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이제 인식입니다. 뭔가 납득이 잘 안 되거나 매끄럽게 설명이 안 되는 사실들이 이렇게 몇 개가 드러나면 그것을 하나로 이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이제 이 납득이 안 되는 사실이 있는 거냐 뒤에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순한 의도는 지금 이제 원전 문건에 대해서는 그것은 북한에 이롭게 하려는 의도가 뒤에 숨겨져 있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의도를 가지느냐 이 집권 세력이 그것은 운동권 출신이라 그렇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색깔론의 전형적인 담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으면 상대편은 해명하다가 시간 다 간다고. 그렇죠. 제가 왕년에 이게 바로 코끼리를 생각하는 프레임에 갇히는 거죠. 네, 왕년에 운동권이었던 적은 잠시 있으나 뭐 탈퇴한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뭐 북한에 이롭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고 이렇게 막 설명하기 시작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1992년까지는 운동권이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러거든요. 이게 프레임의 힘인데 질문은 단순하게 압박해 들어오는데 해명이 장황해지다 보면 깨지는 겁니다. 자, 어제 우리 방송에서 화산이 그랬나요? 네. 다음 재보선 북일전이 될 것 같다. 네. 이런 말 어제 하신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이것도 일종의 프레임을 구사한 것입니다. 그게 제가. 프레임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북일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좀 이런 거에 함몰되고 매몰되는 그런 소모적 공방이 덜해지지 않을까. 한쪽에서는 남북전을 기대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한일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당신들 그냥 북일전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좀 자제하지 않을까 혹시나 기대를 하고 프레임을 구사해 본 겁니다. 훌륭한 프레임을 구사하셨나 봐요. 프레임과 프레임이 충돌하는 이런 어떤 그 양상으로 간다. 자, 이런 것에 조금 더 현대적인 버전도 있지 않은가 좀 찾아보셨습니까? 현대적인 버전이라는 건 지금 말씀하신 이제 해저 터널에 관한 한일 해저 김종인 터널에 비대위원장의 이런 맥락에서도 사실은 앞서 이제 친일이냐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그 이외에도 사실 개발에 대한 찬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 해저 터널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은 개발에 반대하는 것 같고 개발에 반대한다는 것은 경제 활성화에 반대한다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은 경제 활성화다라는 프레임을 이미 이 재보궐선거에는 이제 이 프레임이 형성돼 있는 거고 여기서 양당 모두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한일 해저 터널을 하자 또는 그것은 일본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논쟁이 그래서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친일파.
그렇죠.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나오는 전형적인 프레임이 예를 들면 뉴스 화산 김수민 같은 사람들이 개발은 환경을 망친다 이런 주장을 막 합니다. 제가요? 네. 아닙니까? 이게 프레임 씌우기입니다. 프레임 씌우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개발은 환경을 안 망치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군요. 이 개발이 환경을 망친다는 주장을 하면 또 현실대 이상 프레임이 작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만약에 개발을 안 하고 환경을 중시하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날 것인데 우리가 그 손해를 그렇게 감수하고 이상만 추종하는 건 사실 뭐 철이 없는 일이다. 이런 건데 이게 과거에도 수도권의 실용주의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나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바로 이 실용주의로 당선된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전형적인 정치권 프레임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도 우리가 정치권과 재정 관료 수장의 입장이 달라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양상들을 봤어요. 이런 경우에도 프레임은 작동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오늘도 이제 뒤에 말씀하시겠지만 홍남기 부총리가 뭐 여당 의원들한테 사퇴라 이런 소리도 막 들었는데 보통 이게 어떻게 얘기가 많이 되냐면 이것 봐라 관료들이 개혁에 저항을 하고 있고 그 개혁에 저항을 하고 재정 건전성만 이렇게 중시하다 보니까 완전히 지금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이제 만들지 않고 복지에 막 반대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개혁에 반대하는 관료라는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그걸로만 이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을 거냐는 의문인 게 예를 들면 정치인 출신이 이 경제부처의 장관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겠죠. 이 관료 출신 장관이 못하는 것들을 정치인 출신 장관이 개혁으로부터 반대로부터 자유로우니까 막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일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관료만 문제가 아니라 집권 세력이 이 관료 사회를 설득하고 통제하면서 해결책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게 문제인데 사실은 개혁에 반대하는 관료다 이 얘기만 모든 걸 설명하려니까 이게 또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요. 여기서 연계되는 또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관료 부패론인데 관료들이 그러면 왜 개혁에 저항하는 거냐? 대기업 편만 들고 대기업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 뭐 다 거치는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있죠. 근데 전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거죠. 그리고 정계 진출론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막 이 정부 방침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하면서 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라고 하니까 바로 여당이 꺼내는 얘기가 정계 진출하려고 그러는 거냐, 왜 그러는 거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에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의도적으로 정권이 하는 일에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진화된 버전이 이제 검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정권에 불리한 검찰 수사는 불순한 의도가 배경에 있으며 그것은 윤석열의 정치적 꿈이거나 아니면 99만 6천 원 세트 같은 거다. 돈의 문제이다. 근데 이게 다 사실도 있겠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이걸로 설명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런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프레임으로 다 설명하는 거는 좀 뭔가 부정적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프레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빙하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세상 만사를 명쾌하고 단순하게 보려면은 어떨 때는 프레임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순기능은 없나요? 순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어려운 얘기를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얘기를 술술 풀어갈 정도의 어떤 지식, 예를 들면 김종대 전 의원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의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적 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슨 뉴스가 나오면 이건 이렇게 봐야 되고 저건 저렇게 생각해야겠다를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바쁜 우리 국민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문가가 나서서 이건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프레임을 제기해서 이 인식의 틀을 만들어줘서 국민들에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지식인의 역할이고 책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항상 프레임 얘기로 가면 프레임 전쟁 얘기로 가면 그게 정파적 이해관계의 산물로만 둔갑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이 사안을 정말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프레임이 작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거든요. 김종대 전 의원의 임무가 이렇게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 시사평론가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어요. 뉴스업이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뉴스업이 잘해야 프레임에 안 빠지면서 세상사를 다룰 수 있다. 아이고, 좀 오늘 배터리가 팍팍 충전되는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갈까요? 자, 앞서서 이야기에 이어지는 연관된 주제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선별 지원 또 전국민 동시 지원 이런 재난지원금 준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가 여권에서 호되게 비판받은 모양입니다.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가시죠. 홍남기 부총리께서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감정이 묻어날 정도로 여당 대표의 의견을 반박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거 네. 상당히 당정 간에 이런 경우는 저는 흔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인데 네. 이낙연 대표가 발언을 하면서 전국민 지원도 하고 선별 지원도 하는 이 재난지원금 대책을 얘기하니까 4시간 만에 SNS로 홍남기 부총리가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라고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굉장히 격양된 반응이 나왔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홍 부총리 즉각 사퇴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홍 부총리도 좀 당혹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해명을 했는데 예. 재정당국 입장을 절제된 표현으로 말씀드린 거다. 예. 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홍 부총리의 눈가가 촉촉한 그런 모습이 포착됐다라고 언론에서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홍남기의 눈물이군요. 그래서 이 홍 부총리 관계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부총리 입장. 아니 뭐가 안 울었다. 사실과 안 울었다. 나 울지 않아. 캔디 이런 입장인 것이죠. 난 사나이다. 네. 네. 그러나 이 운 것인가 안 운 것인가는 사나이는 일생에 3번만 운다. 뭐 이런 빙하의 건가요? 일각에 불과하다. 저요? 예, 이 울었냐 안 울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홍남기의 정체성일 텐데 이 뉴스의 비밀, 홍남기 뉴스의 비밀은 V와 V 사이의 홍남기입니다. V는 그 재정당국의 초기 버전 입장인가 예, 아니면 예. VIP의 의중인가. 예. 뭐 안 울었다 그랬는데 저 같으면 울고 싶어요. 울고 싶긴 할 거예요. 이건 예. 확실합니다. 오죽하면 보도자료나 공식 발언이 아니라 SNS로 네.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 또 그거에 대해 여당이 또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체 이걸 보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울고 싶으니까 저러지. 이게 그렇죠. 관료 사회에 부총리라 그러면 과거에 보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관료들은 거의 하늘 보듯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동네북이 돼가지고 SNS를 통해서 자기 혼자 항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는 것은 관료 사회에서 볼 땐 상당히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제가 의원님들 부합니까? 그거는 윤남기 아니에요? 윤남기? 갑자기 빙의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정세균 총리가 또 한 말이 있잖아요. 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예,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그건 뭔 성대모사?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것도 총장 목소리로 했어야 되는데. 예. 자, 홍남기 부총리 설명 보니까 강하게 반발한 것은 아니고 네. 요 대목이 중요하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강하게 반발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반대한 것도 아니다. 네네. 그럼 뭐요? 이렇게 해석 가능한 것 같네요. 홍 부총리의 목적 뭘까? 이게 그러면 강하게 완전하게 반대 아니니까 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이것은 아마도 뭐 좋게 얘기하면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일단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라고 하는 특징부터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예. 저는 비유하자면 기재부 관료는 군대 행보관 같은 사람이다. 행보관? 아, 군대 얘기가 행정보고관? 나왔군요. 행정보고관. 예. 뭐 좀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는 네. 김종대 전 의원 귀가 쫑긋합니다. 네. 행보관님 아니, 제가 왜 우리 전투화가 동네를 건드려? 전투화가 지금 낡았는데 새 전투 없으니까 이러면 안 내주려고 하죠. 안 내주려고. 예, 창고 문 잘 안 열어주려고 합니다. 그냥 신어. 예. 저도 옛날에 그 군복무할 때 라면 좀 달라 그랬다가 예. 네, 욕만 먹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밥을 보내주더라고요. 아. 야참에 필요한 라면을 보내달라고 한 건데. 그거는 네. 일종계라고 군대 일종이 네. 음식이잖아요. 네네. 예, 그 일종계한테 잘 보이면 되는데. 네. 예. 저는 이제 조금 체계가 다른 부대를 그러려면은 나와서 그 길어진단 저기 말이죠. 저분은 그- 경찰 출신입니다. 네. 아, 네. 그 정경부대에 쌀창고에 있었어요. 가가지고 네. 그 쥐가 많잖아. 그거 몇 마리 잡아줘요. 네. 그러면은 행보관이 나중에 다. 아, 이 군대 얘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네. 행보관이든 기재부 관료든 간에 예, 그런데 네, 이런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거 안 막고 통제 안 하면 네. 사정없이 다 내줘야 된다. 일단은 막고 보는 것이다. 아,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홍남기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논란 때마다 난색을 표해왔어요. 근데 번번이 밀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또 포기할 거냐? 아니다. 그래도 또 막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언론이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홍남기가 아니라 홍백기다. 예. 그리고 항상 홍두삼이다. 항상 크게 반대해놓고서는 마지막에는 예. 백기를 든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항변할 말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나마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날 쏘고 가라.
이런 심정으로 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대통령이 이걸 교통정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꾸 정부 여당 엇박자라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그럴 때마다 대통령은 의중은 어떠냐?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알려지기로 지난 1일에 이미 싸움이 터졌다고 합니다. 김태년 예. 원내대표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등의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이 자리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알려진 바로는 기재부 의견에 동조하는 쪽이었다. 그래요? 홍남기 편이 되어줄 수도 있는 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허.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또 편들어준 것이냐 예. 했을 때 현재 청와대 입장이 그렇게 뾰족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홍남기의 외로운 싸움이다라고 예.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당정청 회의에서는 예. 청와대가 당과 기재부의 한 중간 정도 입장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중간 정도 입장이란 게 뭡니까? 저는 난그 이해가 안 정확하게는 가는데. 중간이라기보다도 저울질을 한다. 아, 그 저울질을 대통령의 한다. 현재까지의 그 통치 스타일을 참고하더라도 이번에도 맨 나중에 등장하거나 예. 아니면 물밑에서 조율을 할 수도 있다. 예.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오늘도 우상호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질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입장이 나온 다음에서 야당 쪽에서 또 이거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네. 굉장히 반색을 하는 듯한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총리가 정말 묻고 싶었던 대상은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다라고 읽힐 수 있는 발언이죠. 예. 그러니까 저기 안에서 싸움 났다. 어허. 이거고 대통령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네. 여권 내, 정부 내의 논쟁, 갈등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 본인들의 입장을 홍남기 부총리를 밀어주는 형태로 관철하는 예. 그런 것은 이제 부담을 덜 수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사실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홀가분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야권 입장에서. 야당이 재난지원금에 반대한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가면 사실 재난지원금 받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왜 너희는 그것도 합의를 못하냐? 정부하고 이 정권하고 당하고 합의를 못하는 당신들은 무능하다 이렇게 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된 상황 자체는 지금 뭐 즐길 수 있는 거죠. 네. 아마 즐기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자, 홍남기 부총리 전임자가 김동연 부총리 아닙니까? 네.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뒤에 김동연 부총리 지금 정치권 이제 진입한다는 소문이 바다해요. 네네. 홍남기 부총리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한번 전망해 봅시다. 대통령이 경질을 한다거나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전에 밟아왔던 과정을 좀 격렬하게 바뀌긴 했지만 그대로 밟아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특히 재보선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뭐 홍 부총리가 사퇴를 해버린다거나 했을 때 홍 부총리 입장에서도 마치 재난지원금 자체를 반대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서 공직을 물러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게 사퇴를 해버리면 결국에는 이번에도 어떻게든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민주당의 기세를 봤을 때는 홍 부총리가 뒤로 물러나는 보폭이 더 클 거다. 그러니까 지난번 재난지원금 논란하고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선거 때 일어나는 어떤 정치권의 선거용 발언 때문에 과도하게 갈등이 부각이 된 거고 실제로 그 선거가 지나가면 오히려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런 국면도 예상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재난지원금 논란 중에 선거철이 아닐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기재부에서는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었어요. 네. 기재부 고유의 재정 건전성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앞으로 글쎄요 정치인 출신 기재부 장관이 나오면 좀 달라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홍남기 부총리 체제에서는 이 태도는 유지될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반발을 잠재우고 싶으면 네.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됩니다. 세수가 확실히 있어야 기재부도 입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이 얘기가 진짜 같아요. 증세와 지출을 같이 이야기하면 해결될 수 있다. 네. 이런 출구를 제시해 주셨어요.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화상 김수민, 뉴스빙하 김민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